안녕하십니까. 이숙TV입니다. 오늘 시그널 음악이 이숙TV에도 이렇게 시그널 음악을 한번 넣어볼 수 있다. 그러면서 시작을 하는데 요새 한 10만, 20만, 뭐 이렇게 30만 나오는 이런 유튜버들이 처음에 시작하면서 구독을 해달라고 이렇게 멘트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이제 10만, 20만 나가는 이제 구독수를 자랑하지만 저는 그러지를 못해요, 사실은. 지금 오늘로써 구독수가 639명입니다. 이 시간 방송 나가는 순간에 구독수가 639명입니다. 자, 이건 너무 그분들하고 비교가 안 되겠죠. 그러나 이제 항상 꿈을 갖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공개하지만 639명의 구독수 이렇게 올려주십사 하는 마음을 좀 이렇게 전하고요. 빨간 버튼에 구독을 누르시면 구독으로 전환됩니다. 네, 이 말씀을 드리고 오늘 들어온 뉴스 간추려 보면서 느끼는 것은 수능 시험이 D-1이고 코로나19 이 코로나 팬데믹이 이제 시작돼서 지금 거의 한 400명, 500명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이 시점에 이보다도 급박한 속보 뉴스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정치 뉴스는 다루지를 않았습니다. 그동안에 어쩌다가 한 번씩 그냥 이렇게 다뤘는데, 자, 이 정치 뉴스를 왜 다뤄야 되느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작년부터 조국 법무장관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추미애 법무장관이 취임을 하면서 이제 법무장관들과의 이런 이슈나 뉴스는 없을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검찰총장과 대립관계로 점차 접어들면서 대통령께서 그때그때 풀었다 쪼였다 해야 되는데 이게 늦어지면서 이 타이밍을 놓쳤어요. 결국에는 놓치면서 모든 것이 이쪽으로 빨려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어떤 갈등과 이런 일 때문에 수능이 지금 이 D-1인데 이 코로나19 때문에 힘든 이 학생들 또 학부모들 이 국민들이 마음을 졸이고 있는 이때에 너무 더 크게 확대되는 바람에 국민들이 혼란스러워하는 게 도가 지나쳤습니다. 이 사건, 이 일을 두고서 몇 가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윤석열 총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도 마찬가지로 연기됐습니다. 감찰위원회가 오늘 있었는데 그 징계위원회 전에 이제 감찰위원회가 있었는데 이것도 윤석열 검찰총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된다면 이제 문제가 상당히 이제 양상을 달리하는 것입니다. 고기영 법무차관이 사실은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입니다. 이분이 원래는 법무장관 징계를 신청했기 때문에 법무차관이 맡기로 돼 있었는데 이분이 전격 사임하게 됩니다. 근데 이 전격 사임하게 된 배경은 서울행정법원에서 집행정지를 인용했어요. 그러니까 집행을 정지하라라는 걸 받아들이는 바람에 그게 발표되자마자 고기용 법무차관은 전격 사임을 했습니다. 4일날 있을 그 징계위원회에 하지 않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징계위원이 정족수도 부족할 수도 있겠고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장관은 신청이기 때문에 배제가 됐고 또 법무차관은 지금 스스로 사임을 했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고 그래서 그러면 이 이틀 사이에 새로운 법무차관 선임돼야 되는 그런 아주 전국이 참 묘하게 꼬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있었던 일은 감찰위원회인데요. 감찰을 제대로 했느냐, 감찰이 적법하냐 그것에 대해서 따졌던 겁니다. 그랬는데 여기서 이제 정당하지 않다, 위법하다 이런 판결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오늘 감찰위원회에 지금 참석했던 분은 이완규 변호사, 윤석열 검찰총장의 변호인이죠. 대리했던. 그 다음에 박은정 감찰 담당관이에요. 이분이 주도를 했는데 이분보다 위에 있는 분은 류혁 법무부 감찰관입니다. 이 부분이 원래는 상관인데 이 상관한테 보고도 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감찰을 진행했다. 뭐 이렇게 얘기가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정화 검사가 참석을 했습니다. 이분은 삭제 지시가 있었다라고 증언하는 바람에 이분이 같이 또 참석을 했는데 박은정 감찰 담당관은 삭제 지시를 자기 하지 않았다. 그런데 마치 대질하는 듯이 됐는데 이 검사는 했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이 여러 가지 문제가 앞으로 파생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감찰위원회에서 다루고자 했던 것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절차가 문제가 있느냐를 따졌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감찰과 직무정지가
직무 배제한 것이 잘못됐다. 절차가 위법하다.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난 것이죠. 이거는 권고적 효력을 갖기 때문에 강제적 효력을 받지는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징계를 하지 않거나 뭐 이런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징계 절차에 대한 것만을 따졌는데 잘못됐다 이런 판결이 나왔고요. 그거 이후에 바로 떨어진 게 이제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이제 검찰총장의 임기가 법으로 2년간 보장이 되어 있는데 2년간 보장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직무정지를 하다 보니까 검찰총장의 부재에 따른 검찰 업무가 혼란에 빠질 수 있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징계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이 될지 모르지만 하여튼 지금은 직무정지를 풀어야 된다. 이렇게 인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징계위원회에 뒤집힐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는 이제 두고 볼 일입니다. 그 다음에 그런 차에 윤석열 검찰총장은 서울행정법원에서 집행정지가 인용되자마자 바로 출근한 겁니다. 그게 시간이 한 뭐 5시 40분. 퇴근 시간이죠. 퇴근 시간인데 출근한 거예요. 차를 타고 딱 나오면서 하는 소리가 이부자 한 소리가 참 이거 의무심장합니다. 대한민국 공직자로서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앞으로 대처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당연한 결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고기영 법무차관은 바로 사임을 했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검찰총장이 출근을 하니 부재중 업무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원전 수사를 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느니 마느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근차근히 들여다보겠다. 현안 사항도 차분하게 보겠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 5시 40분에 출근해서 밤늦게까지 일을 하겠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거는 한 이틀 동안에 벌어질 그런 징계위원회 전에 어떤 또 결정이 나눠질지 이건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만약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원전 수사에 대해서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델리케이트한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이렇게 됨에 따라서 오늘도 이제 계속해서 얘기됐지만은 추미애 장관이 정세균 총리에게 보고를 한번 하고 문 대통령한테 들어가서 또 이제 업무 현안 보고를 했다 이겁니다. 물론 이제 이 사항에 대해서 언급한 건 없다 그러지만은 언급이 안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내용에 혹시 추미애 법무장관과 이제 검찰총장이 동반 사퇴해야 된다라는 얘기는 없었는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얘기가 되는 건데 결국에 대통령이 수석비서관에 의해서 또 언급한 게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성공후사의 자세로서 낡은 것과 결별하고 격변의 시대를 개척해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를 가만 보면은 검찰에 대한 우회적인 경고가 들어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죠. 일반 사람 집단 이익을 가지고 있는 검찰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거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델리케이트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결국에는 윤 총장은 또 이메일로 메시지를 띄웁니다. 그 메시지 내용이 뭐냐면 첫 번째 다시 검찰이 헌법 가치와 정치적 중립을 지켜나가겠다. 두 번째 국민의 검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세 번째 정의로운 열정의 버팀목이 되겠다. 이렇게 메시지를 냈습니다. 이 메시지가 벌써 이렇게 언론에 보도된 걸 보면 그 검찰 내부뿐만이 아니고 이 밖으로 이렇게 다 나간 겁니다. 자, 이제 어찌됐든 이렇게 보면은 이 두 분의 갈등, 이건 개인의 갈등은 아닌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런 무슨 뭐 검찰 1인과 법무장관의 분쟁이 아니라 이것은 조직, 그 다음에 검찰 개혁의 진행에 따라서 생긴 마찰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지금 제가 맨 처음에 언급했듯이 이 수능 이틀을 남겨두고 온 학생들이 덜덜 떨고 있는 거기에다가 코로나19 때문에 온 국민이 지금 갈팡질팡하는 이 사이에 과연 이런 뉴스 도배가 되어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토로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수TV에서는 오래간만에 시그널 음악도 들려드리면서 시작을 했고 구독을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나라가 혼란할수록 이것을 지켜가는 사람은 우리 일반 국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뉴스를 말씀드리고 이렇게 맥락을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좋은 뉴스로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